자, 안녕하십니까. 승부세의 승부입니다. 말투에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말투 관련해서 병원에서 사실 말투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원무과에서 환자분들을 안내하고 환자분들의 증세를 좀 듣고 그에 맞는 의사한테 이렇게 넣어준다든가 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대화가 통해야죠, 당연히. 그만큼 그 소통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쓰지 않는 말투들이 있긴 있어요. 원무과 수납을 할 때 특정 말투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그쪽에 배치를 안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센 말투, 너무 강한 말투는 환자들이 없던 민원도 만들게 하거든요. 센 말투라 하면은 억양이 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강한 말투 또는 습관적으로 말을 놓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될 때 말투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냐, 50%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면접 당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랑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 그리고 말하는 내용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인상착의라든가 표정이나 이런 걸 볼 수는 있지만 가장 큰 게 이제 결국은 말투예요. 말투, 어투 또는 말하는 습관, 이 말투 속에서 성격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볼 때 그 말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전화를 하게 될 때 작은 병원들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전화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사실 전화 받을 때 전화번호가 뭔지도 모르고 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평소 말투, 평소 행실이 나온다는 거. 자다 일어나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성실도를 보게 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얘가 지각할 것 같냐,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졸린 말투로 받게 되면 이 사람은 편견을 갖게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끊을 때도 진짜 중요해요.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상한 걸 봐요. 뭘 보냐, 먼저 끊느냐 또는 내가 끊고 끊느냐, 이거를 보게 되는데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점수를 깎을 만한 요소예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그런 담당자가 있었고 좀 고려하지 않고 보라고는 했지만 그거는 이제 마음속에 박히나 봐요. 그리고 말투도 마찬가지로 밝은 게 좋아요. 무조건 그냥 막 밝은 게 좋아요. 암울하거나 조금 피곤한 그런 말투는 전화상에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투리에 관련해서 사투리 관련해서는 지방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사투리가 제일 덜한 사람을 선호하죠. 표준어하고 제일 가깝게 쓰는 사람을 아무래도 고르게 됩니다. 사투리가 심하다라는 거는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투리가 너무 심하게 되면은 표준어를 쓰게끔 할 거예요. 너무 심하면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사투리가 심한 환자분이 오면 어떻게 되죠? 환자분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죠. 환자분이 사투리가 너무 심하다, 그럼 그 사투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응대를 해줘야죠. 웬만하면 다 이해하죠. 그리고 환자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는 보통 쓰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수납 또는 접수하는 사람이 환자한테 전달하는 내용,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이 빠르다 또는 느리다,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빠른 거는 사실 좀 얘기를 하면은 고쳐지긴 해요. 느린 거는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습관화가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면접을 볼 때는 그렇게 느리게 얘기하고 하는 사람은 좀 어눌해 보이고 그리고 소심해 보여요. 채용이 되게 힘들겠죠. 어느 정도 적당히 느리거나 하는 거는 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말투보다 살짝 느린 거는 환자 전달한테는 좋은데 다만 이제 동료들이 싫어하겠죠.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음이 좋지 않는 사람, 발음이 좋지 않는 거는 그럼 발음 교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펜을 입에 물고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하시든가 하셔야 됩니다. 발음이 좋지 않는 거는 환자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동료들한테 이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동료한테 넘길 때 어떤 환자고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제 입에서 입으로 소통을 하게 될 때는 발음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당연히 정보가 잘못 교류가 되겠죠. 면접 때라도 발음에 대한 문제를 직접 지적할 때가 있어요. 면접을 할 때 들어보니까 발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것을 교정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도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환자에게 반말을 섞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말을 섞어 쓰는 거는 정말 습관화가 되지 않고 막 이제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그 직원들은 친한 단골들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신입이 와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하면 돼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제일 마이너스예요. 혹시라도 면접 때 반말이 나온다? 그러면 채용될 리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4가지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거. 제일 안 좋은 거는 발음이에요. 발음이 안 좋다. 그렇게까지 안 좋은 분들은 본 적은 없지만 발음이 예를 들자면 교정기를 좀 과하게 꼈을 때 발음이 새는 그런 발음들은 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럼 혹시 여기서 가장 많이 흔하게 나타나는 신입들의 문제 있나요? 일반 신입분들은 말의 속도를 잘 구분을 못해요. 평소에 자기 말 언어 속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사실상 와가지고 표준어 쓰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도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표준어를 억지로 쓰다 보니까 느리게 얘기를 하게 되고, 속도 빠르신 분들, 그런 사람들도 와가지고 평소에 본인 얘기하던 대로 하는데 환자가 갑자기 컴플레인을 해. 그렇게 빨리 얘기해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에 신입분들이 이 언어의 속도가 여태 제가 경험하기로는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말투에 대한 태도는 그 점수는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말투가 속하는 평가 기준은 태도예요. 태도. 그래서 결국 말하는 것은 태도에 속하는 거예요. 행동의 50% 이상은 말로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올바르게 했을 때 그만큼 태도도 좋다고 평가가 될 겁니다. 자, 추천하지 않는 말투랑 추천하는 말투, 좀 애매한 기준이긴 하지만 추천하지 않는 거는 당연히 인위적인 거, 또는 이렇게 너무 딱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렇게 저건 거짓이다라고 느낄 정도의 인위적인 말투,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말투, 그런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양이 너무 센 말투. 내가 여태까지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억양도 세지만 목소리 톤이 너무 컸어요. 그 찌르는 듯한 말투로 환자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사실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환자가 느끼기에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공격적이냐. 추천하는 말투, 추천하는 말투라기보다도 행동이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공감하는 어투가 제일 추천이 돼요. 우리도 교육할 때 꼭 환자들을 공감을 해줘야 환자들이 안심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끄덕이면서 얘기하는 그런 태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또 혹시라도 환자가 뭔가를 해달라 했는데 해줄 수 없어도 그거를 안 돼요라고만 딱 끊지 말고 정말 이해는 되지만 제가 함부로 해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형태로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오늘은 말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